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재미없어 죽겠습니다. 아주. 아씨 미치겠네 진짜. 미국 시장은 반등 신나게 하던데요. 신나게 하지. 다 중국도 지금 신나게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중국, 홍콩 다 신나게 반등하고 있는데 중국 가는데도 못 가? 이게 참나. 네, 참 우리나라는 좀 심심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뭐 강태공인 줄 아나 다 우리가 투자자들을. 좀 답답하네요. 뭐 매일 볼 필요는 없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좀 지나치게 답답하네요. 네. 예, 뭐 코스피 0.2% 상승, 코스닥 0.13% 상승했고요. 뭐 수급도 큰 특징은 없었습니다. 환율은 좀 많이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09원 정도로 마감을 했고요. WTI도 105불까지 좀 떨어졌는데 어제 새벽에 100불을 잠깐 깼다가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천연가스 가격, 뭐 기타 원자재 가격이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협상이 좀 진전이 오면서 대부분 좀 안정화 단계를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 환경은 둘째치더라도 제발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폐허됐더군요. 저기 어디야? 마리우폴. 마리우폴 완전 폐허됐더군요. 네. 예. 네. 이래서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예, 금리는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2.5 넘었었잖아요. 2.367%, 2년물은 2.324%. 장난기 금리차도 뭐 거의 붙었죠. 역전을 한번 갔다 왔죠. 네. 그리고 0.04% 포인트, 그러니까 4bp 정도 아직은 차이가 벌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한국 금리도 오늘은 좀 떨어졌습니다. 10년물이 3% 넘었었는데 2.875%, 한국 3년물은 2.612%. 장난기 금리차도 계속 축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조금 좀 지나치게 많이 올랐던 게 저거 50조 얘기 나오면서 적자 국채 발행 그게 조금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면은 뭐 여파에 대해서 여기저기 많이 얘기가 많은데 뭐 요즘에 들어보면은 사실 별일 없을 거다라는 전망이 좀 많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별일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가봐야죠. 보통 한 10개월 정도 후에 뭐 충격이 있어 왔잖아요. 통계적으로는. 근데 뭐 이번에는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준은 3개월과 18개월짜리 스프레드를 보자. 그건 아직까지 200bp가 벌어져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거 아닌 거는 분명히 맞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역전됐다고 바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아침에 그것 때문에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일반인의 관점에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거는 꼭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업종 등락률 사실 오늘 거의 시장이 보합이라서 큰 특징이 없었습니다. 의료 정밀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요. 1.8% 상승을 했고요. ST 바이오센서가 계속 이 캐펙스 증설을 하나 봐요. 증평 공장에 1,800억대 증설을 발표를 했고요. 의약품 섹터가 그 다음으로 강했는데 얼마나 살 게 없었으면 다시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뭐 백신 주들 이런 주들이 다시 핫해졌거든요. 네. 예, 일동제약이 오늘 9% 상승했고요. 뭐 신풍제약 5%, SK 바이오사이언스 3%대,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2%대씩 상승을 했고요. 오늘 사실 특징을 하나 꼽으라면 운수장비 섹터, 자동차 부품주들이 네. 오늘은 좀 반등이 있었습니다. 전쟁 마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거죠. 예, 부품주들 뭐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평화산업 16%, GMB 코리아 9%, 화신 8%, 세종공업 7%, 현대차와 기아도 2.5%, 2.6%대 상승을 기록을 했고요. 네. 통신업종이 제일 많이 하락을 했고 이제 철강금속 업종이 그 다음으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오늘 3%나 빠졌고요. 동국제강, 포스코 강판, 현대제철은 1, 2%대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굉장히 좋았던 시멘트 오늘은 좀 떨어졌습니다. 성신양회, 아세아시멘트, 뭐 IS동서,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다 뭐 1에서 3, 4%대까지 하락세를 기록을 하면서 비금속 광물 섹터가 오늘은 업종 하락률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협상 5차 협상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중립국이 되는 방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제안을 했고 러시아 측도 협상이 건설적으로 진행됐다라고 코멘트를 하면서 조금 진정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네, 소맥, 알루미늄, 니켈 이런 주요 원자재가 소폭 안정세를 달리고 있고요. 소맥 가격 영향을 많이 받는 라면 업체 오늘 좀 반등을 했습니다. 삼양식품과 농심이 1, 2%씩 반등을 했고요. 니켈 가격도 좀 안정세를 찾으면서 2차전 지주도 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LNF나 에코프로비엠은 1%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 섹터 러시아 공장 생산을
타격을 좀 받았죠. 전체 비중 대비 크진 않지만,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 러시아 사태 이후로 이제 반도체 수급 차질이 좀 더 심해졌었는데 이 영향 때문에 좀 많이 눌렸었잖아요. 그동안 계속 안 좋은 전망들이 잇따랐었는데 오늘은 조금 반등세를 보였고요. 반대로 러시아 사태에 반사이익이 기대됐던 철강 업종은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동안 조금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네. 예, 메리츠증권에서 오늘 리포트를 냈는데요. 현재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현대제철 이런 철강주 주가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의 철강제 가격이 상승한 것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현재 반영되어 있는 주가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많이 안 올랐어. 많이는 안 올랐죠. 그게 반영된 거야? 실적이 얼만데? 그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렇게 이게 이제 PBR 배수의 0.44배 네. 지금 보통 한 0.6에서 0.7 요 정도로 됐던 것 같아요. 평균 좋을 때는 1이 넘었었고 1.2 뭐 이렇게 되긴 했는데 뭐 좋은 영향을 받았죠. 근데 사실은 유럽 시장에서 오른 것만큼 오른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제일 의욕하고 있는 건 풍선 효과잖아요. 지금 거기가 러시아가 두 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고 그 다음이 뭐 일본, 한국 이런 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는데 그거에서 못 나오니까 인도산하고 어디야 터키산인가? 예, 중국산도. 예, 근데 중국산까지는 좀 덜하고 중국은 안 하겠다 그랬어요. 안 하겠다 그랬고. 터키산하고 인도산이 가서 비싸게 지금 팔아먹고 있는데 그럼 터키산이 인도산 저기 갔으면 그 빈자리도 또 있잖아요. 빈자리가 있는데 세이프가드 EU의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맘대로 수출을 못 늘리고는 있죠. 쿼터를 좀 받았는데 제가 말하는 빈자리는 인도가 팔던 빈자리. 그 빈자리도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안 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야 이거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데 동아시아 쪽은 너무 반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얼마나 지금 그 차이가 벌어져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하고 유럽 철강 가격이 30%에서 한 50%까지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 러시아 사태 이후로요. 근데 그동안 중국의 가격은 5% 상승이 그쳤습니다. 네. 지금 아시아 지역과 저 유럽 지역이랑 아예 철강 가격이 아예 따로 놀고 있습니다. 따로 놀고 있어요. 네. 네, 오히려 이 러시아 의존도가 10에서 한 15% 수준인 연료탄, 스크랩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오히려 더 클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건 맞죠. 네. 네,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는 저평가되어 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요인이 많아서 중국 철강 가격 반등과 연료탄 수급 정상화를 확인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코멘트를 했고요. 현대제철에 대해서는 이제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스프레드가 감소할 예정이다. 1분기 실적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철강 가격 상승 수혜보다는 자동차 생산 차질 때문에 이 생산량이 감소하면 차량용 강판 수요에 미칠 악영향이 오히려 우려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뭐 두 종목 다 이제 공통적인 의견은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가 있으니 확인을 하고 그리고 뭐 접근하자 이런 의견이고요. 하지만 이제 목표 주가는 현재가 대비 둘 다 한 50%에서 60% 가까이 높습니다. 굉장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단기 악재 때문에 주가가 조금 눌려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저의 생각은 작년만큼 이익이 안 나더라도 작년에 3분의 2만 나더라도 주가가 상당히 싸거든요. 진짜 많이 싸거든요. 그러면은 그 돈 가지고 물론 이제 설비 증설도 해야 되긴 하겠지만은 주주 친화적으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을 소각을 한다던가 네. 이런 게 조금 저 철강업체한테는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엔터주들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JYP의 스트레이키즈라는 아이돌이 있는데요. 빌보드 아이돌, 1위 남자 아이돌이죠. 예, 기록을 했습니다. 네. 앨범 이름이 오디네리인데요. 메인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등극을 했고요. 요것만 한 건 아니고 또 아티스트 100, 톱 앨범 세일즈,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뭐 이런 여러 개 차트에서 1위를 많이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네. 18일 발매한 음반이 16일 기준으로 선주문이 130만 장 돌파를 했었다고 하고요. 일주일간에도 85만 3천 장 정도 네. 판매량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뭐 오늘 뭐 BTS 뭐 콘서트 같은 거 뭐 예매도 했는데 뭐 빠른 시간 안에 다 뭐 매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인기가 굉장히 핫한 것 같고요. 오늘 JYP 엔터와 SM이 5.7%, 4.7%씩 많이 상승을 했고요. 하이브도 3.5%, YG 엔터 2.7%, 엔터주가 대체적으로 오늘 강세를 많이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담는 걸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밸류에이션 추종자라서 잘 못했는데, 근데 장기적으로 제가 엔터주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엔터주 좋거든요. 그렇죠. 밸류에이션 싸지는 않지만
이런 생각을 해요. 4차 산업혁명이 더 진보가 되어서 인간이 다 편한 세상이 됐어. 다 자동화되고. 그럴 때 우리에게 남는 건 무엇일까? 인간에게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뭐 의막, 영화 뭐 이런 건가요? 저는 인간의 선호가 남는다고 봐요. 선호. 근데 그 선호가 값어치로 전환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간 단계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다음 세대와 다다음 세대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물건의 가격을 매기는 시대를 넘어서 나의 선호의 가격을 매기는 시대가 본격화되는 상황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같은 코인도 살아남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예, 있죠. 지금 2000년생들이 35, 40 정도 될 때까지만 비트코인 살아남아 있으면 살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전날 기사를 보니까 비트코인을 보통 2030들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네. 50대들도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네요. 위믹스라는 그 위메이드에서 발행한 코인은 2030보다 50대가 더 많이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경마하고 투기하듯이 하신 거고. 네. 미안합니다. 같은 세대라서. 아니, 그 젊은 세대들은 이게 그냥 받아들여질 것 같아. 아니, 그 우리는 야 이거 돈 된대 하고 투자를 하는 투기적으로 한번 붙어볼까? 뭐 이런 개념이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걸 가지고 뭐든지 여러 가지를 할 것 같아. 디지털이 현실이니까. 우리는 가상이거든요. 네, 근데 2000년생 이후부터는 그게 가상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 예. 그리고 오늘 현대산업개발 영업 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는데요. 어떤 사건에 대한 정지냐면 작년 6월에 발생했던 네.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사고에 대해서 서울시가 8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1차죠, 1차. 예, 네. 작년 6월에 학동 요 사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또 이제 아파트 외벽이 붕괴된 사고가 있었죠. 그거에 대한 처분은 아직 안 나왔고 그 처분은 이제 국토부에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최고로 무거운 징계를 해달라라고 서울시에 요청을 했고요. 등록 말소 혹은 영업정지 1년까지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네. 만약에 영업정지 1년이 나오면 이번 학동 사건 8개월 영업정지와 함께 1년 8개월까지 정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실적이 굉장히 많이 악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도 주가는 안 빠졌어. 네, 오늘 현대산업개발은 3% 상승을 했고요. HDC 모회사도 1% 반등은 했습니다. 근데 뭐 불확실성이 계속 깔려 있어가지고 주가가 네. 뭐 오락내락 반등하기 힘들 것 하겠지. 같아요. 싸긴 싼데 문제가 생길까봐 겁나고. 근데 저 뉴스가 나오고 나면은 등록 말수만 아니면은 주가 반등할 수도 있지는 않을까요? 선반영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지금 수도 예상이 등록 말소 아니면 영업정지 1년이 나올 거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거보다 만약에 더 낮은 처분이 나오면 아마 주가는 반등을 하겠죠. 네, 그렇긴 할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지금 컨센서스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요것도 영업정지 결과에 따라서 쭉 하향이 돼야 하니까 네. 단기간 반등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그리고 노랑풍선 지금 지난 21년도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매출액이 25억 원 발표되면서 코스닥 기준으로는 30억이 안 되면 관리 종목 편입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편입이 된 상태인데요. 지난 주말 홈쇼핑에서 터키 여행 상품을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판매했던 예상 매출액이 46억 원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항공가 기획한 상품이고요. 이 3회 방송을 해서 2,300콜이 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여행 가고 싶은 수요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4월 말부터 이제 여행을 시작하는데 얼마 전에 터키 여행 상품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지금 또 가격이 아마 올랐나 봐요. 그 사이에 10일 여행하는 상품이 199만 원에 여기는 그래도 팔고 있다고 하네요. 상장사. 네. 상장사 프리미엄 있지 않습니까? 상장사 프리미엄인가요? 네, 당연히 있죠. 네. 네, 뭐 150만 원에서 뭐 200만 원 사이에 지금 예약한다면 뭐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리포트는 지금 뭐 항공주를 살 게 아니라 빨리 항공표부터 예약을 해야 될 시기다. 뭐 이런 리포트 나오고 하더라고요.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이 폭증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3월 25일에서 27일 사흘간 인천공항 이용 승객이 4만 7천 명가량 전주 대비 17% 늘어났고요. 지금 계속 빠르게 늘고 있는 게 21일부터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가 면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 이후부터 지금 빠르게 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랑풍선은 2.6% 상승을 했는데요. 관리 종목에서 편출이 되려면 아마 1년 뒤에 감사보고서를 지정을 해서 다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뭐 예외적으로 거래소에서 풀어줄 수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있는 바가 없고요. 오늘 모두 투어도 2% 상승을 했고요. 아시아나 대한항공도 2%, 1%씩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상장한 지 1년 조금 더밖에 안 된 포인트 모바일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감사 의견이 한정 나오면서 지금 상장 폐지 요건에 성립이 됐습니다. 아마존의 산업용 뭐 PDA, 태블릿 이런 거 공급하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던 공모주였거든요. 올해 매출액도 85%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올해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 증권사에서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이제 커버 많이 했던 종목이었는데요. 2020년에는 아마존과 8년간 2억 달러 규모의 장기 계약도 체결을 했었고요. 아마존이 이 회사 BW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고 이 신주인수권은 2024년도쯤에 아마 전환을 할 거였었는데 전환을 한다면 2대 주주가 될 정도로 꽤 의미 있는 비중을 아마존도 투자를 하고 있을 정도로 관계가 좀 돈독해서 그간의 투자자들도 많이 주목을 했었던 회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3월 22일에 감사 보고서 제출을 연기한다라고 공시를 했고요. 결국 연기한 다음에 이제 제출을 했는데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을 했고요. 저도 요거 한 번씩 시간이 지나면 조금 헷갈려서 상장 규정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코스닥 상장 규정이랑 코스피 상장 규정이랑 굉장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코스닥 상장 규정상은 이제 반기 보고서 감사 범위 제한 한정이면 관리 종목 지정되고요. 감사 보고서에서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이면 상장 폐지 사유입니다. 코스닥에서는 반기 보고서에서 한정이면 관리 종목, 감사 보고서에서 한정이면 1년짜리? 상장 폐지입니다. 네. 근데 코스피는 달라요. 감사 보고서 한정이면 관리 종목 지정됩니다. 상장 폐지가 아니고요. 네. 그리고 감사 보고서 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 거절일 때만 상장 폐지가 됩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과 코스피가 애매하게 이렇게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이게 찾아보고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감사인은 어떤 의견을 냈느냐? 신한회계법인이라는 데서 감사를 했는데요. 품질 보증 워런티 매출의 수익 인식 적정성 요거를 적절하게 인식을 했는지, 그리고 개발비의 손상 평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감사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아마 회사 측에서 적절한 자료를 제대로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라고 해서 한정 의견을 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제 회사 홈페이지에 이 감사인으로부터 승인된 감사 보고서를 장 마감 후에 전달받아서 바로 공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공지가 조금 문제는 있었던 것 같아요. 승인된 감사 보고서를 곧 공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문제가 없이 공시를 감사보고서 제출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좀 우려가 있음에도 일부러 매도를 안 한 주주들 있을 것이고요. 또 보니까 추가 매수한 주주도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예, 그래서 참 이 공지도 조금 문제가 됐었던 것 같고요. 4월 19일까지 상장 폐지 이의 신청 가능 기간이고요.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엔 상장 폐지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주주들은 날벼락이네요. 예, 요즘에 이런 날벼락 사건들이 좀 하나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종목들에서만 예전엔 좀 발생을 했다면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되는 뭐 1,000억, 2,000억대, 3,000억대 규모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거래소에서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이 현재 43개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시총 2,000억 이상 기업이 6개 정도 되더라고요. 제일 큰 거는 이제 위메이드가 시총이 3조가 넘는데 아직 제출하지 않았고요. 해성산업이 시총이 3,400억인데 아직 제출 안 했고, PCL, 아이원스 이런 데도 시총이 거의 3,000억입니다. 휴원스 블러썸, AB 프로바이오 여기는 한 2,000억 정도 되고요. 이렇게 시총 규모가 2,000억 이상 되는 규모도 아직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이 많으니까 참 주의를 해야 되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지연 제출하는 경우에도 온전히 잘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지연 제출하는 데서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좀 덜어 있으니까요.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스템 임플란트 거래 재개 여부가 원래 오늘 결정이 됐어야 되는데 결정이 연기가 됐습니다. 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회사가 제출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에 거래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을 얘기했고요. 관계자에 따르면 추후 상장 적격성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 아주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여기도 지금 많은 주주분들이 지금 자금이 막혀 있잖아요. 빨리 해결이 돼야겠죠. 네. 또 굉장히 다른 나라들은 좋은데 한국 이렇게 돼서 좀 마음 별로 안 좋네요. 지금 뭐
해외 주식은 뭐 중국 주식 같은 경우는 상하이는 1.9%나 올랐고 심천도 2.7%나 올랐거든요. 네. 황생테크도 2.6% 또다시 올라오고 다 좋은데 우리만 이렇게 비리비리하네요. 네. 그러게요. 오늘 참 어제도 그렇고 조금 심심한 나날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 괜찮아지겠죠 또. 네. 좋아 예. 근데 조금 그게 좀 있습니다. 종목 선택이 잘 돼야 되는, 기업 선택이 잘 돼야 되는 상황이 좀 있긴 하네요. 네. 오히려 뭐 시장이 안 오를 때는 또 반대로 아웃퍼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오늘 수요일 저희가 연합 인포맥스에 또 나갑니다. 네, 우리 그 나침반님 원래 수요일 날 나갔었고 저는 오늘 대타로 여러분 사회 보러 나가게 돼서 저녁에 또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도 이제 코로나가 많이 지금 막바지로 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계속 30만 명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끝까지 안 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꽤 아프더라고요. 네. 예,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